자,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의 재무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?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사업계획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. 아이템 소개와 비즈니스 모델, 그리고 시장 분석 및 마케팅,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계획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자,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답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자, 만약 이 사업계획서를 투자자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투자자라면, 만약 여러분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식에 1,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? 자, 첫 번째, 최근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의 기능과 경쟁력. 두 번째,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. 세 번째, 3개월 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로 오를까?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세 번째 내용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게 투자자들은 이 재무계획의 숫자만 봐도 전체 사업의 구조가 판단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이 많은 내용들은 사업계획서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재무계획에 적혀있는 숫자들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위쪽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계획에 1차년도 예상 매출액을 10억 원으로 표기했다면 그 10억 원이 어떻게 나왔을지 그 근거가 이 재무계획 부분과 위쪽 사업계획 설명에 있어야 될 겁니다. 세부 항목에서 우리는 제품 한 개당 10만 원의 가격에 10,000개의 제품을 판매해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. 10,000개의 판매량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습니까?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쪽 파트에서 적었던 시장의 규모는 어떠하고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는 어떠하고 우리 제품은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등 업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 10,000개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예상합니다. 이런 논리적인 답변들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위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셨어야 합니다. 재무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? 자, 재무계획은 크게 소요자금 조달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 두 가지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. 자, 소요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세부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 기계를 놓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? 이러한 초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과 우리가 매월 이 공장을 돌리고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의 변동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?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업을 돌림에 있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만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. 창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자기 자본들,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내용들,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조달하게 될 자금들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이외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것들이 소요자금 조달 계획 파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. 추정손익계산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다양한 손익 항목들을 표현하는 재무계획인데요. 자, 먼저 우리가 어떤 비용들이 예측이 되는가, 그리고 우리가 매출액을 올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품들을 몇 개의 매출을 어떠한 단가로 판매하여 최종적으로 각각의 연도별로 얼마의 예상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매출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들어가는 다양한 제반 비용들 그리고 매출 원가를 이 안에 반영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연도별로 영업이익과 순이익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이 추정손익계산서의 내용입니다.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다면 이 추정손익계산서와 소요자금 조달 계획이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. 정부 지원 사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요자금 조달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
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 자금 한도 안에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기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 사업의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를 진행을 하시고요. 사업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번 사업에선 어떤 방식으로 재무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서 제출을 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